안녕하세요.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전기설비 세 번째 시간 옥내 배선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334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공사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이 옥내 배선은 이 건물 안에 배선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애자를 사용할 것인지 금속 몰드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배선을 보호하는 공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34페이지 애자 사용 공사입니다. 애자라는 것은 이런 도자기 재질이에요. 도자기 재질로 이렇게 목재 건물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전선을 취부하는 겁니다. 이 애자 사용 공사에서 시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전선 상호 간 이 거리가 6cm 이상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선 지지 간격, 이 애자를 사용해서 이 지지하는 간격은 2m 이하로 해야 합니다. 조형제와 이격거리는 지금 여기가 벽에 설치했다고 보면 전선을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이때 이 거리가, 이때 이 높이가 2.5cm 이상 이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특별한 경우로 조형제와 이격거리가 400V 이상일 때 4.5cm를 이격하라고 나오는데 우선 이건 잘 안 나오니까 이 세 개만 충분히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금속 몰드 배선이 나오는데요. 이 금속 몰드 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에 보시면은 여기 이 설치된 게 이 레이스웨이를 가장 많이 볼 거예요. 여기다 등을 이렇게 달죠. 여기다 등을 이렇게 달아서 취부하는데 이 주차장에 보시면은 이 레이스웨이가 가장 많이 달려 있고 식당에 보시면은 이런 금속 몰드 공사가 돼 있을 거예요. 조명을 붙이기 위한 다 공사들인데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지지점. 그래서 여기도 레이스웨이 지지점이 있죠. 이 지지점. 여기도 지지점. 이게 2m 이하로 지지해야 합니다. 이 너무 멀면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2m 이하로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 339페이지 합성수지관 배선입니다. 이 합성수지관 배선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를 합격하시면 이런 실기시험을 보실 건데 이 검은색 배관을 합성수지관이라고 합니다. 이 합성수지관은 이 지지간격이 있죠. 여기도 지지간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실제에는 이렇게 짧지가 않고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를 합성수지관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이 지지간격을 1.5m 이하로 지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합성수지관은 한 본의 길이가 4m로 나와요. 기능사 실기에서 이거는 주름관, CD관인데 이런 PVC관은 한 본에 4m로 규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PVC관 한 본의 길이는 4m입니다. 이제 합성수지관을 배선할 건데요.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시험에 자주 나와서 제가 이제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합성수지관은 한 본에 4m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한 본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8m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한 본을 더 이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커플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커플러를 접착제를 쓰지 않고 그냥 커플러에 넣을 때에는 이 관 외경에 1.2배 이상을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관 외경이 10mm라면은 여기 넣는 이 길이를 12mm 이상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접착제를 이용하면은 그거보다 더 짧게 0.8 그거보다 더 짧게 8mm 정도 넣어도 됩니다. 접착제를 쓸 경우에는 이 커플러에서 빠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넣어도 됩니다.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 넣으면은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를 보시면 공사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노멀 밴드와 엔트런스 캡입니다. 노멀 밴드 같은 경우에는 관을 90도 꺾는 부위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합성수지관이 4m라고 그랬죠. 그분의 90도를 꺾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서 노멀 밴드를 연결하고 다시 여기서 관을 시작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그래서 실제 실물은 이렇게 생겼고 관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죠. 90도로. 그 다음에 엔트런스 캡입니다. 이 엔트런스 캡은 이 관을 여기 지금 합성수지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설치해 놓으면 빗물이 다 들어갈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비를 맞으면 빗물이 이렇게 다 보이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선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이 구멍에 전선 넣는 구멍인데요. 여기도 전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비가 와도 지금 빗물이 이렇게 다 쓸려 내려갈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엔트런스 캡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배관을 시공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꺾는 반지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 90도로 꺾는데 노멀 밴드를 쓸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전선관 자체를 구부릴 수가 있어요. 금속관이든 합성수지관 배관이든 구부리게 되는데 그 구부리는 반지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곡률 반지름의 기준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 꺾어줘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여기 관이 있어요. 관이 있고 여기 안지름이 10mm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0mm 관을 꺾는데 자, 꺾었습니다. 꺾는데 자, 이 꺾는 부분은 원이죠. 여기 반지름이 있어요. 여기가 반지름이 Rm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반지름을 이 안지름의 6배 이상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관 안지름의 6배 하면은 6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인지, 그 답이 6배로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42페이지 금속관입니다. 자, 방금까지 합성 수지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엔 재료가 금속 재질의 관입니다. 금속 재질 관도 규격품으로 나오죠. 이 지지 간격을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2m 이내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금속관의 규격이 나오는데요. 제가 상단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치수를 적어놨어요. 왜냐면은 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금속관 규격에는 첫 번째로 후광전선관과 두 번째로 박광전선관이 있어요. 이 후광전선관은 안지름 크기에 가까운 짝수로 표시합니다.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관역에 안지름이 있고 바깥지름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안지름이 만약에 21mm였습니다. 이 후광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안지름 크기에 가까운 짝수니까 22mm죠. 규격품이.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후광전선관의 규격으로는 어떤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안지름 크기에 가까운 짝수.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규격품의 이 개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 치수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조금 이따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지름 있죠? 이 바깥지름에 가까운 홀수입니다. 자, 이제 금속관 내에 배선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게 되는데 자, 금속관이 있어요. 금속관이 있는데 금속관 내에 동일 굵기의 전선을 사용할 때는 이 금속관 내 면적의 48%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면적이 다 같은 전선이 있어요. 면적이 다 같은 전선이 있는데 이 면적의 합이 이 금속관의 면적을 100이라고 보면은 이 면적을 48% 이하로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굵기의 전선을 사용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굵기를 전선을 사용하면은 이 면적을 32% 이하로 해야 합니다. 금속관 내에 같은 굵기를 써야 많이 넣을 수 있네요. 다른 굵기를 쓰게 되면은 조금 덜 넣어야 합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금속관 공사 재료가 나오는데요. 3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공사 재료가 나와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고 하나씩 설치해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로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전선관을 넣는 건데요. 자, 여기 평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 지금 구멍이 있어요. 이 전선관을 넣어요. 전선관을 넣는데 지금 아무것도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좌우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너트로 이렇게 양쪽을 고정해 줘야 됩니다. 너트로 고정해 줘야겠죠? 그게 로크너트입니다. 자, 로크너트로 잡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조여놨기 때문에 관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끝에는
약간 이렇게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이 날카로운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싱이라는 걸 연결합니다. 자, 이게 여기가 부싱이에요. 원래 전선관 여기 보면 나사산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 나사산에다가 이걸 조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긁히지가 않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부싱입니다. 이 세 번째로 링 리듀서입니다. 여기 구멍에 금속관 크기에 맞게 구멍을 잘 뚫어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구멍이 큰 경우가 있어요. 금속관은 이만한데. 이럴 때 이런 링을 이용하여서 구멍에 맞게 설치하고 그거보다 작은 금속관을 여기다가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링을 넣어가지고 자, 이런 링이 있어요. 링을 설치해서 이제 금속관을 넣는 거죠. 그럼 금속관이 빠지지 않고 잘 취부할 수 있게 됩니다. 344페이지 덕트 공사입니다. 마트 주차장이나 대형 쇼핑몰 주차장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덕트인데요. 이거는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덕트입니다. 이게. 이 전선, 여기 안에다가 뚜껑을 열면은 전선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덕트 공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지지 간격이죠. 이 지지 간격이 여기서 그림에서 안 보이지만 여기 또 이렇게 지지해 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지해 놨는데 전선 볼트로 해서 지지한 게 간격이 3m 이하로 지지해야 합니다. 덕트 공사는 3m입니다. 덕트 공사 시설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48%와 32%였죠? 이번에 덕트 공사에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덕트에 전선을 넣습니다. 덕트에 이렇게 전선을 넣게 되는데 이 덕트 총 면적에 전선을 넣을 때는 얘가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은 20% 이하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근데 제어회로 배선을 넣는 경우에는 50% 정도를 넣을 수 있어요. 100이라고 보면은 제어회로 같은 건 아주 선이 얇죠? CCTV라든가 조작선, 제어선들을 이럴 때는 50%까지 허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전력선, 동력선을 넣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공사로 케이블 공사입니다.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벽에다가 케이블 자체를 취부할 수가 있죠. 이렇게 케이블 자체를 취부해서 새들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공사할 때 지지점의 거리는 2m 이하로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도 있어요. 캡타이어 케이블도 케이블의 일종인데 이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지지합니다. 자, 여기 2m였고 여기가 1m입니다. 일반 케이블은 조영제에 취부할 때 2m 이하로 지지해야 되고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지지합니다. 자, 이제 347페이지 배선 공사는 끝났고 자, 이제 사용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백열등이나 백열등, 방전등 일반 부하죠. 일반 저압 부하들을 사용할 때 이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변압기가 있고 여기는 1000V, 여기는 0V입니다. 그리고 10대 1로 변환해서 여기는 100V입니다. 그리고 여긴 0V죠. 여기 접지해 놓은 겁니다. 여기 접지해 놨어요. 이렇게. 대지 전압이라는 것은 자, 여기 전선로의 전압과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여기 전압과 이 대지 간의 전압을 쟀을 때 이 전압의 크기를 대지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회로에서 대지 전압은 100V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삼성 회로인데요. 이 선간 전압이 380V죠. 380V인데 이 회로의 대지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스터기로 대지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선로랑 그 다음에 대지 간의 전압을 재야 되죠. 대지 간의 전압을 재야 되죠. 자, 그럼 대지 간의 전압은 여기 전압이네요. Y결선에서 선간 전압이 380V면은 이 구간의 전압은 그거보다 루트 3배 작은 220V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로는 사용 가능하네요. 대지 전압이 300V 이하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이 대지전압이라는 말과 전압을 고르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 대지전압은 웬만하면 다 300V입니다. 기능사 전기설비 문제에서 이 대지전압 고르는 문제는 거의 90% 이상 300V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기회로를 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장 굵은 건물 중심에 간선이 있어요. 이 간선은 여기 전기가 모여가지고 이제 뿔뿔이 분기하는 거죠. 여기 차단기를 이렇게 쭉쭉 달죠. 가장 두꺼운 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갈래의 부하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차단기를 간선으로부터 얼마큼 이내에 설치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너무 멀면은 이 선을 보호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3m 이내에 3m 이내에 이 분기 회로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옥내 배선 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출제 예상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모아놨는데요. 이 배선 공사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격 거리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애자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 이격거리였죠. 애자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이격거리는 6cm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합성수지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에서는 1.5m 이내로 지지하라 그랬죠. 근데 잘못된 게 보면은 2m 이내로 지지하라 그랬어요. 이게 틀리죠. 자, 여기 여러 가지 보기들이 나오는데 이 보기의 답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보기를 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보기로 이제 정답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애자사용 공사할 경우 지지점 간 거리입니다. 애자사용 공사에서 지지점은 2m 이하였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해서 합성수지관을 접속할 경우, 합성수지관을 접속할 때 접착제를 이용할 경우 0.8배였고 접착제를 안 쓸 경우 1.2배로 넣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0.8배죠? 답이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합성수지관의 규격품. 합성수지관의 규격품으로는 이 PVC관 말하는 거죠. PVC관 4m로 규격이 나옵니다. 참고로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3.66m입니다. 여기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 금속관 3.66m 외워놓고 합성수지관 4m인데 이 시험장에서 헷갈리니까 이 합성수지관 4m 하나만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금속관을 구부렸을 때, 자, 합성수지관이나 금속관이나 이 구부리는 것은 똑같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여기 B, 지금 곡률 반지름이죠. 자, 곡률 반지름은 이 안지름의 몇 배로 구부려야 되는지, 아까 6배 이상 구부려줘야 된다 그랬죠? 자, 6배, 답 4번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통 관을 구부리는데 안쪽 반지름은 금속관 안지름의 몇 배를 해야 되는가? 6배였죠. 자, 그 다음 문제. 금속관 구부리기 설명 중 틀린 것은? 구부리기 나오면은 안지름의 몇 배 구부러지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자, 틀리는 것은? 안지름의 5배 하라 그랬죠? 6배로 외우고 있었죠? 자, 안지름의 6배입니다. 자, 그 다음 금속관의 규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후광 같은 경우에는 내경의 짝수였고 박광 같은 경우에는 외경의 홀수였습니다. 그래서 맞게 기술한 것, 후광은 내경, 박광은 외경, 이게 정답이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후광정성광 같은 경우에는 16mm부터 104mm까지 10가지 규격품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규격품이 몇 개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후광전선간의 최소 굵기 16mm부터 시작했죠. 16mm부터 시작해서 104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소 굵기 16mm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후광 안지름 굵기 가운데 공칭값이 아닌 거. 아까 후광은 내경의 짝수라 그랬죠? 근데 여기 홀수가 있네요. 홀수는 아니죠.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금속관의 굵기를 부르는 것은 옳은 것. 후광은 내경의 짝수, 박광은 외경의 홀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은 후광은 내경의 짝수, 답 2번입니다.
자, 이제 공사 재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금속관공사에서 인입구 관 끝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엔트런스 캡을 이용했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링 리두서의 용도는, 링 리두서는 금속관이 구멍보다 작을 때 썼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은 금속관보다 노크아웃 직경이 큰 경우 그때 사용되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금속관 굵기보다 큰 노가웃 금속관을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 금속관의 굵기보다 큰 것을 설치하는 것. 링 리두저입니다. 자, 52번 문제. 금속관 공사에서 관을 박스 내에 붙일 때, 관을 치부할 때는, 자, 이렇게 관이 있을 때 로커너트 2개로 고정시켜준다 그랬죠? 답 1번입니다. 자, 이제 전선을 넣는 면적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덕트밖에 없지만 금속관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 덕트 안에 금속 덕트에 있었어요. 여기 제어선이었고 여긴 동력선 또는 전력선 일반 전선이죠. 이때 이 금속 덕트 안에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속 덕트 안에, 자, 금속 덕트 공사, 둘 다 금속 덕트 공사죠. 자, 위에는 표시등 제어회로 배선만 넣는데요. 근데 밑에는 그냥 일반 전선을 넣는 거죠. 제어회로 넣을 때는 50% 정도 넣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 전력선이나 동력선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20% 정도 넣어야 합니다. 자, 이와 유사한 문제로 금속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속관에 대한 문제는 금속관에 전선을 넣을 때 그 굵기가 동일한 것과 굵기가 다를 때의 기준이 있었죠. 굵기가 동일할 때는 48% 정도 48%였습니다. 굵기가 다를 때는 32% 정도 32%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헷갈려요. 시험장에서 20%, 50%, 이 32%, 48%, 이 네 개가 헷갈리는데 금속관과 금속 덕트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전기설비 3강 옥내배선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